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좀 6월 선물 만기 이후에 수급 선물, 현물 선물 수급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초부터 수급, 그리고 2001년부터 수급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된 거 좀 리포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과 또 오늘 좀 철강 업종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관련해서 좀 코스피랑 S&P 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와 일본 증시 니케이와 유럽 유로스톡스, 홍콩 항생,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대만 각권 글로벌 지수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그리고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키스코홀딩스랑 효성화학, 그리고 CJ제일제당, DLENC, 현대해상, KT, 절대가치평가랑 상대가치평가는 상대가치평가는 잘 안 보니까 제외하고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했지만 좀 관심 있게 LG전자랑 GS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 절대가치평가랑 좀 상대가치평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좀 일드갭이라는 것을 구해서 좀 밸류에이션 코스피랑 좀 S&P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P랑 똑같이 코스피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코스피랑 S&P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가 됐었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그리고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랑 좀 지표 글로벌 미국하고 우리나라 좀 주가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액 대비해서 조금 증시 레벨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설명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0.4%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마감을 했었고요. 장중에 하락도 했었지만,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장 초반엔 상승을 하다가 한 0.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 선물 차트고요. 코스피 200 차트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하고 이 검은 색깔이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약간 조금 움직임이 컸었지만 장 막판까지 되돌린 거는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6,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6,7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오늘 대규모 매수가 있었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6,5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거의 9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한 1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물로. 나머지는 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원래 순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뭐 약간이나마 순매수 포지션으로 약간 돌렸습니다. 개인이 이제 오히려 순매도 포지션이 됐고요. 뭐 연초부터 수급도 뭐 똑같이 개인이 한 62조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선물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는데, 선물은 뭐 누적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은 매도 추이입니다. 그냥 2001년 추이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이후로부터 개인이 지금 계속해서 한 1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누적적으로 지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어서 사실 수급 자체는 저는 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증시가 랠리를 할 때 선물로 이제 다 이득을 봤었는데,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거든요. 결국에 약간 좀 증시가 이제 결국 내려갈 때 이제 좀 피해가 보는 포지션은 좀 개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 수급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제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 예상치가 60.8 정도 됐는데 이제 하락하면서 한 59.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ISM에서 따르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뭐 제품 운송하는 거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그거에 좀 영향을 막 좀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좀 약간 지금 뭐 실업 수당도 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많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좀 일자리 충원에 좀 어려움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특히 요즘 어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한 3.64% 하락을 했고요. 뭐 좀 약간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했고, 뭐 7월 I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우려로 좀 하락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소비자 물가 이제 발표가 났는데, 7월 소비자 물가가 뭐 YOY로 2.62%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2.4보다도 0.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일단 8월 정도부터는 좀 물가가 결국에 조금은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다 사실 뭐 많이 상승은 했는데요. 뭐 통신을 제외하고 나서는. 근데 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연료 같은 경우에는 다 유가에 기저효과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한 8월 정도부터는 좀 개선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기저가 좀 떨어져서 좀 단기간 동안은 좀 물가가 좀 소폭 지금만큼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유가가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상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 2차적인 이제 진짜 물가 상승률은, 제대로 된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빠질 때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급준비금이 엄청 많이 쌓인 상황에서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될 때, 역으로는 이제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라가는 거긴 한데, 그 정도 시점이 될 때는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이 아마 이제 그때 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1년 내에 다시 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를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덜해지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철강 관련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중국 쪽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이제 물가 때문에 좀 이제 계속 감산을 했었는데요. 이제 환경 관련해서 조금 약간 이제 감산이 조금 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심리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철강 가격 자체가 지금 선물 중국 쪽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중국이 이제 크게 이제 순수출을 할 정도로까지 크게 많이, 아마 좀 그렇게까지 감산 규모를 줄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늘 감산 규모를 이제 줄이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사실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리포트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뭐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리포트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좀 중국 쪽도 오늘도 증시를 하락했었던 게, 이제 뭐 게임은 정신적인 좀 아편이다라고 좀 약간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중국. 그래서 좀 대부분 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게임 관련해서 뭐 텐센트도 많이 빠졌었고요. 뭐 계속해서 중국은 조금 규제발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중국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M1 나누기 M2 전에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M1 나누기 M2거든요. 근데 2015년 이제 낮을 때가 그냥 돈이 없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돈이 없었을 때가 당연히 이제 IMF 때였겠죠. 그때가 제일 낮았고 그 다음이 2008년도 금융위기였듯이 낮을수록 사실 돈이 없다는 말인데요. 중국이 2015년 중반 부분에 이제 가장 돈이 없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 근데 지금도 이미 이제 그렇게 돈이 없다 시그널이 나오면 사실 이미 상생 급락을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 규제를 하면 뭐 증시가 빠질지는 아마 저기 공사한다는 분들도 다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이제 체제 유지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오고 유동성이 터지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노이즈가 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중국 쪽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이제 일봉으로만 봤을 때 여기가 1파고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고 이제 여기가 이제 5파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거나 아니 이제 5파가 이미 끝났거나 지금 둘 중 하나일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5파가 이제 그렇게 잘 읽히지는 않아가지고 좀 이럴 땐 그냥 추세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일단 뭐 세부적인 파동을 봤을 땐 여기가 이제 5파에 1파, 2파 여기가 3파, 4파고 여기가 5파의 어딘가거나 이제 끝이 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상방으로는 특히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추세로 봤을 때 뭐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제 특히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긴 했고 오늘은 이제 전환선까지 넘기는 했지만 뭐 아직 26일 프랭스팬 역전되어 있고 뭐 기준선 그리고 이제 구름대 상단을 뭐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이 구름대라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선하고. 그리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방향 자체도 좀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전환선만 하회를 하고 있지만은 뭐 주봉상으로 뭐 크게는 이상은 없긴 하고요. 이제 전환선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26일 프랭스팬 위에 있고 라고 하는데 일단 그냥 변화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저점부터 65주 변화일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탈이 없었어가지고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76 변화일까지 이제 아마 거기를 이제 저점으로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고점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급등락이 한번 나올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뭐 머지않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이때가 또 테이퍼링 발표가 아마 날 수 있는 이제 잭슨홀 구간이어서 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봉으로 봤을 때도 120분봉 상으로는 일단 기준선은 이제 넘어섰고요. 26일 프랭스팬도 내일 이제 호전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재차 또 역전이 될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많이 상승을 3250까지 이제 넘어서지 않는 이상 순식간에 좀 뭐 계속해서 이제 구름대 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50일 이동, 200일 이동 평균선도 역전이 됐고요. 뭐 특히나 이제 그리고 코스피 200에 240분봉이 사실 계속해서 좀 지지대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던 이제 부근이 10월 30일 이때 부근에서도 240분봉에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딱 지지하고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13일 또 그랬었고요. 뭐 이제 뭐 7월 9일도 그랬었고 7월 20일도 그랬었는데 이제 7월 30일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좀 깨지긴 했었거든요. 종가상으로 이제 240분봉 종가상으로도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재차 또 다시 위로 돌려놓으면서 기준선까지 넘어섰습니다. 뭐 따라서 그냥 26일 후행스팬까지 이제 다시 돌파가 되면은 뭐 상승 추세로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설사 이제 상승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제 마지막
좀 랠리는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게 뭐 확률이 이제 제로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좀 약간 계속해서 좀 조심할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올라가더라도 뭐 너무 무리해서 이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이제 일봉으로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금 5파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에 1, 2, 3, 4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에 5에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월 26일 프랑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뭐 여기도 뭐 RSI나 MACD 봤을 때 일단 뭐 상승 동력이 그렇게 뭐 아직 엄청 강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땐 그냥 기준선 깨지면 뭐 전환선 깨질 때 일부 매도, 기준선 깨지면 좀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지수 중에서 이제 미국 S&P나 나스닥이 뭐 사실 가장 그래도 상승 동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구주봉이나 뭐 삼주봉도 특이하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이제 일봉상 그냥 기준선 깨지면은 그때는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분봉을 봤을 때는 뭐 분봉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구름대랑 기준선을 이제 좀 넘어서진 못하고 있고요.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일단 구름대랑 이 기준선을 좀 넘어서면 뭐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서 아마 이제 오늘이 또 조금 약간 위든 미치든 이제 미국 쪽도 결국 여기가 1, 2, 3, 4, 5라고 하면 A, B, C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든 미치든 여기도 좀 약간 움직임이 좀 있는 구간이 결국 되지 않을까. 이제 구름대도 상당히 얇고요. 구름대가 얇을 때 이제 변동이 좀 크거든요. 위든 미치든. 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나 뭐 S&P나 뭐 좀 시원하게 가고 있지는 못하는데 뭐 좀 결국 뭐 좀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 결국 좀 움직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 6% 정도 하락하면서 15 정도 기록을 했고요. 뭐 기준선을 소폭 하락하였고 9일 후행스팬이나 26일 후행스팬이 딱 주가에 딱 닿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내일 다시 이제 역전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재차 반등을 하느냐, 좀 그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뭐 0.5%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전환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9일 후행스팬은 호전이 되었지만 뭐 아직 26일 후행스팬 역전되었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 하회하고 5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사실 움직임은 없이 그냥 구름대 상단 쪽에서 이렇게 좀 타고 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6일 프랭스팬이 그래도 일단 호전된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따라서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냥 추세는 26일 프랭스팬까지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유럽 쪽은 크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고점을 넘어가면 뭐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상방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쪽 규제에 여기도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한 0.1%, 0.2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환선을 좀 넘지는 못하고 하락을 했고 아직까지는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규제 이슈 때문에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0.5% 하락하면서 재차 이제 기준선은 하락을 하였고 하회를 하였고 전환선만 좀 살짝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다 역전됐기 때문에 여기도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을 재차 다시 상회하면서 뭐 여기는 조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추세가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6일 프랭스팬이 아직 호전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호전돼야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프랑스팬도 이제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추세상 그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여기도 뭐 달러 인덱스랑 크게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이제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많이 빠졌었고요. 원래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가 26일 프랭스팬을 확실히 넘지는 못하고 결국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만 재차 다시 하락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6일 프랭스팬은 역전됐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을 깨냐 마냐가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제 실질금리 이제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뭐 크게 그냥 변동 없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구름대 상단하고 뭐 기준선 전환선하고 이제 뭐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금리가 뭐 사실 더 빠질 가능성은 높진 않아서 뭐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이제 좀 실질금리 결국에는 좀 플러스로 간다고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금이 좀 빠졌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급준비금이 좀 풀리면서 물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때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지금도 보유하기에는 뭐 길게 봤을 땐 나쁘지 않지만 조금 이따서 사는 게 뭐 타이밍 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2bp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1bp가 0.01%고요. 이제 뭐 200일 평균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추세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뭐 거의 저점까지 왔죠. 뭐 다시 1.1% 뭐까지 왔으니까 1.19긴 하지만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뭐 9일 26일 프랑스팬 다 역전이 된 상황이어서 뭐 추세는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는 뭐 철강 업종 이슈도 있었지만 크게 뭐 연동되진 않으면서 한 0.5% 하락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고 뭐 구름대 그래도 상단 언저리에 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탈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6일 프랑스팬이 이제 호전되면서 완전히 이제 구름대를 좀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일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 동력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결국 한 8월 16일 정도까지는 2분기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주가 한 2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뭐 한 47,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31%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차트가 뭐 가장 제일 이제 요즘에 좀 좋지 않긴 합니다. 이제 52동 평균선까지 왔고요. 여기를 이제 하회를 하면 뭐 내일이라도 하회를 하면 뭐 바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뭐 회사 자체는 뭐 조금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좋은 회사인데 뭐 결국 수급이 좋지 않으면 좀 잠깐 팔았다가 재차 이제 좀 약간 차트가 좋아질 때 좀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26일 프랑스팬이 역전되진 않았지만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차 여기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지고 구름대 안으로 더 들어가면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좀 PP 스프레드가 좀 빠지는 영향이 뭐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요. 주가 같은 경우 한 3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전망치 이 정도 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그래도 한 103만원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지금 뭐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깨지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가격 올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좀 집콕 수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환선을 좀 지지하면서 잘 상승을 하고 있어서 뭐 차트상으로는 좀 문제가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48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은 이제 역전이 되었고, 이제 주가도 이제 다 하회를 하였습니다. 52동 평균선을 이제 하회하냐 마냐 여기도 좀 관건일 것 같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역전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제 되기 전에 좀 타고 올라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약간 목소리가 좀 낮은데요. 제가 좀 목이 좀 좋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한 14만 5천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39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우선주가 좀 싸서 여기도 우선주가 저는 좀 더 좋지 않나. 우선주면 이제 배당 수익률도 뭐 거의 6%까지는 아니지만 자사주 포함했을 때 거의 6%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일제당도 이제 저는 우선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 보시면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 기준선은 이제 다 상회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이제 기준선을 좀 하회했다가 재차 좀 약간 되돌려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0.4% 하락을 했고요. 26일 프랑스팬은 뭐 역전이 되었지만은 뭐 크게 역전은 아니긴 하고요. 이제 비슷한 업종이 이제 DB 동부화재죠.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게 좀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진 않습니다. 이제 MSCI 좀 편출된 원인 때문에 수급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긴 하고요. 일단 뭐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는 했었습니다. 이제 좀 수급적인 이슈만 끝이 나면은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외국인은 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있는 형국이고요. 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구주봉상 MACD 플러스 되고 전환선 위로 돌아갔고 뭐 그래서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장기 추세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이제 저평가인 구간이기 때문에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KT 먼저 보면은 뭐 KT 오늘 뭐 하락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구주봉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뭐 높았다가 이제 쭉 빠지기만 했었는데요. 주가가 뭐 최근에 뭐 한 2배 정도 오르긴 했지만 과거 이제 내린 거에 비했을 때는 뭐 주가는 사실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딱 호전된 상황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주가 한 33,000원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1만원 정도까지 228%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매도는 했지만 좀 같이 살펴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6일 후행스팬 역전이 되고 구름대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더 이제 좀 하방 추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24만원까지 5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좀 상승을 했고요. 0.2%지만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아직까지는 다 역전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상황은 안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상당히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했을 때 한 14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배당 성향 20%라고 했을 때 배당 수익률도 5.3%,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배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향이 20%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이고요.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2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내재 가치로 한 7만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주가가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거든요. 상당히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좀 약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사실 주가가 이제 빠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영향에도 일단 어제랑 오늘은 좀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반등은 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아직은 다 역전된 상태지만 일단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반등은 한 모양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적어도 기준선은 좀 넘어서야 조금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반도체 쪽도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특히 삼성전자 많이 올랐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오늘 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26일 후행스팬도 좀 넘어설 수 있는 구간이긴 해서 이제 구름대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 봤던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가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이제 대형주가 이제 랠리를 하면서 좀 소외되었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려면 일단 좀 이 추세선을 넘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편승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결국 이 구름대 넘어서고 26일 후행스팬까지 좀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6만 5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마이너스 60%까지도 나오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항상 좀 고평가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가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고 그렇게도 고평가도 아닌 그냥 애매한 부근에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차트로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좀 다 하회를 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전환선 넘어섰고요. 이제 기준선하고 26일 후행스팬을 좀 돌파하고 결국 이제 구름대를 재차 돌파하는 것까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나름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이제 다른 대형주처럼 재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좀 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보면은 NC소프트가 주가 한 8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7만원 정도 마이너스 한 16% 살짝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소폭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 보시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는 구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대비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일단 중국발의 영향은 사실 NC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일단 좀 하락은 했습니다. 한 1.7% 하락은 했고요. 전환선을 이제 하락을 했고 기준선까지도 하락을 할 뻔하다가 기준선은 하회하지 않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준선까지도 역전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결국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사신다고 하면 적어도 일단 구름대를 좀 돌파하고 사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스톱 보시면은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기 때문에 상황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26일, 아니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뭐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0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뭐 이제 뭐 내재 가치나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뭐 차트상 추세도 좋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파란 색깔의 주가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2019년 이후로 지금이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주식이 좀 빠지기도 하고 이제 금리도 좀 빠지면서 좀 상승은 했지만 충분히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2000년부터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랑 이제 한국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에도 뭐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 좀 덜 해 보이긴 하고요. 미국 쪽은 조금 더 부담은 있어 보이고 뭐 둘 다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으로 봤을 때는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인데요. 뭐 보시면은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 뭐 최고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성이 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랑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좀 소폭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 뭐 증감률 자체를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피크 치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수출액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피크 친다고 꼭 주가가 피크 치는 건 아니면서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의 흐름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이제 이 절대 레벨하고 이제 상대 레벨하고 좀 같이 보시는 것을 둘 다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둘 다 전년 동기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피크를 쳤습니다. ISM이나 이제 제조업이나 비제업 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기적으로 일단 피크를 친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월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월 수출액이랑 이제 연 수출액으로 나눈 건데요. 뭐 사실 둘 다 이제 값에 큰 차이는 없지만은 보시면은 원래 지수랑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이제 이 레벨 자체가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이제 높은 상황에서 조금 이제 하락은 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 수출액으로 했을 때는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좀 하락은 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할 만한 그런 레벨이지 않나. 수출액 대비로 봤을 때도 좀 증시가 좀 많이 랠리를 했다. 좀 약간 고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보시면은 쪽을 봐야 되겠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합산치 먼저 보시면 24조 4천억 정도 하면서 뭐 계속해서 소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요. 뭐 절대량을 봐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용장고 증감 속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빠지고 있어서 뭐 사실 좀 조심할 필요는 계속해서 여러 지표상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냥 지금 증시가 뭐 사실 방향성이 그렇게 막 엄청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1월 고점 치고 나서 특히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긴 하고요. 뭐 여기서 그렇게 뭐 좀 크게 움직임은 없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약간 박스를 치고 가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좀 개별적인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결국 위로 밑으로 이제 좀 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좀 그때 추세를 좀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좀 추세가 이제 결정이 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뭐 거의 다 왔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내려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지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봤을 때 이렇게 9일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볼륨저밴드 상당히 모이고 있어서 뭐 저는 위든 미치든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정확하게 내일이다 모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계속해서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횡보를 계속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약간 정신적으로 피곤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사실 투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저는 이제 선물로 이제 해지를 하고 이제 파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파생 상품을 이제 선물 해지를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좀 기술적 분석을 가미를 해서 뭐 추세가 이제 깨지면 매도도 하고 추세 매매도 같이 하고 뭐 파생을 사용해서 이제 해지를 하든 뭐 레버리지 일으키든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저는 이제 좀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그냥 내재 가치가 좋은 주식을 사자. 뭐 이제 많은 이제 뭐 투자 대가분들이 이제 말하시는 뭐 그 강방천 회장님이시죠? 이제 뭐 10년 뒤에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도 남아있을 만한 회사를 사자. 뭐 저도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회사가 길게 봐도 괜찮고 지금으로도 이제 싼 회사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기본적, 기술적, 어느 정도 이제 파생 상품을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 하는데 이게 일단 뭐 추세 매매를 한다는 게 이제 거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파생을 한다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긴 합니다. 스트레스긴 해서 이 부분은 뭐 그냥 내 적성에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추세 매매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파생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파생만 하는 건 당연히 절대 비추고요. 뭐 추세 매매 하는 거는 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거를 할 때도 뭐 기본적은 항상 좀 같이 하시는 게 좀 안정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져서 뭐 이 부분도 뭐 좀 성향에 맞으시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 이제 특별하게 뭐 이제 투자 쪽 관련 업종에 막 종사를 하지 않으시는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뭐 사실 그냥 이제 기본적 분석만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잘하면 여기가 수익률은 가장 좋고요. 여기가 수익률은 당연히 가장 좋겠죠. 잘만 한다고 하면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긴 하겠지만은 뭐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중요하잖아요. 뭐 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냥 진짜 10년을 가도 괜찮은 주식을 싼 가격에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해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산 사람은 뭐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거나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요. 뭐 급락을 하면은 뭐 열돈 있으면 더 사면 될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뭐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주식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자산의 어떻게 보면 투자 기간도 다르고 하실 텐데요. 뭐 좀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라고 하고 한다면 뭐 저는 뭐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기본적 분석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는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본인에게 좀 맞으시는 방법을 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좀 맞으시는 방법을 좀 잘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일단 좀 한번 튀든 안 튀든 좀 계속해서 좀 증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